지구 리셋 가설 인류는 처음이 아니다. 지구는 단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 리셋을 거쳤을지 모릅니다. 빙하기 대홍수, 소행성 충돌 자기장 역전, 전 지구적 대격변이 반복되며 문명이 무너지고 새로운 생명이 등장했습니다. 대륙이동 지층 분석 고대 유적의 비정상적 연대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인류는 정말 처음일까요? 아니면 잊힌 고도 문명이 존재했던 걸까요? 오늘은 지구 리셋 가설의 증거와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5번의 대멸종과 생명의 재시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역사에서 생명체의 대부분이 사라진 사건이 최소 5번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5대 대멸종이라 부릅니다. 첫 번째는 오르도비스기 말 사건입니다. 4억 4,500만 년 전 해양 생물의 85%가 멸종했습니다. 빙하기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해수면이 낮아지고 산소가 부족해졌습니다. 삼엽충과 완종류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본기 말 사건입니다. 3억 7,500만 년 전 해양 생물의 75%가 사라졌습니다. 화산 폭발과 산소 부족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페름기말 대멸종입니다. 2억 5,200만 년 전 가장 심각한 멸종이었습니다. 해양 생물의 96%, 육상 생물의 70%가 사라졌습니다. 대멸종이라 불립니다. 시베리아 초대형 화산 분출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수십만 년 동안 용암이 쏟아졌습니다. 대기가 오염되고 온실 효과로 기온이 급상승했습니다. 바다는 산성화되고 산소가 고갈되었습니다. 지구 전체가 죽음의 행성이 되었습니다. 회복에 1,000만 년이 걸렸습니다. 네 번째는 트라이아스기 말 사건입니다. 2억 1천만 년 전 생물의 80%가 멸종했습니다. 화산 활동과 기후변화가 원인입니다. 공룡이 등장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백악기 말 대멸종입니다. 6,500만 년 전 소행성 충돌로 공룡이 멸종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입니다. 지름 10km 소행성이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충돌했습니다. 충격으로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먼지와 재가 대기를 덮어 햇빛을 차단했습니다. 몇 년간 겨울이 계속되었습니다. 식물이 죽고 먹이 사슬이 무너졌습니다. 공룡을 포함한 생물의 75%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작은 포유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진화해 결국 인류가 되었습니다. 각 대멸종 후 생명은 다시 번성했습니다. 빈 생태계를 새로운 종들이 채웠습니다. 진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대멸종은 재앙이자 기회였습니다. 낡은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등장했습니다. 지구는 5번 리셋되었고 매번 다른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공룡이 멸종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대재앙의 수혜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대멸종은 언제일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지금 6번째 대멸종이 진행 중이라고 말합니다. 인간 활동으로 생물종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환경 오염이 원인입니다. 인류가 만든 대멸종입니다. 역사는 반복될까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빙하기 사이클과 문명 붕괴 패턴을 추적하겠습니다. 대멸종만큼 극적이지는 않지만 빙하기도 지구를 크게 바꿨습니다. 지난 250만 년 동안 빙하기가 반복되었습니다. 약 10만 년 주기로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빙하기는 11,500년 전 끝났습니다. 빙하기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5도 이상 낮았습니다. 거대한 빙하가 북반구를 덮었습니다. 두께가 수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해수면은 지금보다 120m 낮았습니다. 육지 면적이 훨씬 넓었습니다. 베링 해협이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아와 아메리카를 걸어서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인류는 이 길로 신대륙에 도달했습니다. 영국과 유럽도 육지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의 해안 도시들은 내륙 깊숙이 있었습니다. 빙하기가 끝나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온이 상승하고 빙하가 녹았습니다. 해수면이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1,000년 만에 수십 미터 올랐습니다. 해안 지역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이주해야 했습니다. 이 경험이 대홍수 전설로 남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문화에 홍수 신화가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집단 기억의 흔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원전 11,500년경년거 드라이아스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다시 떨어져 1200년간 추워졌습니다. 따뜻해지다가 다시 얼어붙은 것입니다. 원인은 불명확합니다. 대서양 해류 변화설이 유력합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담수가 대량으로 바다에 유입되었습니다. 멕시코 만류가 약해지면서 유럽이 추워졌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해성 충돌입니다.
기원전 11,900년경 해성 파편이 북미에 떨어졌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충격으로 급격한 냉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대형 동물들이 멸종했습니다. 매머드, 검치, 호랑이 등이 사라졌습니다. 클로비스 문화도 쇠퇴했습니다. 북미 선주민들의 초기 문화였습니다. 환경 변화가 인류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농경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기후가 불안정해지자 수렵 채집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식량을 스스로 생산해야 했습니다. 밀과 보리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농경 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빙하기 종류는 문명의 탄생을 가져왔습니다. 정착 생활이 가능해지고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도시가 형성되고 복잡한 사회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전 세계를 파괴했습니다. 해안 정착지들이 수몰되었습니다. 만약 그곳에 문명이 있었다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 바다 밑에 잠긴 고대 도시들이 있을까요? 최근 해저 탐사로 수몰된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도 캄베이만 해저에서 구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본 요나군이 해저에도 계단식 구조물이 있습니다. 자연지형인지 인공물인지 논쟁 중입니다. 만약 인공물이라면 빙하기 시대 문명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전에 건설되었을 것입니다. 빙하기 사이클은 계속됩니다. 현재는 간빙기입니다. 따뜻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빙하기가 올 것입니다. 자연적 주기라면 수천 년 후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기후 변화가 이 주기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음 리셋이 빙하기일지 온난화일지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자기장 역전과 지구 격변의 증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구는 거대한 자석입니다. 외해계철이 회전하며 자기장을 만듭니다. 이 자기장이 태양풍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자기장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번 반전되었습니다. 북극과 남극이 바뀐 것입니다. 나침반이 반대를 가리키게 됩니다. 지난 2천만 년 동안 수십 번 일어났습니다. 평균 20만에서 30만 년마다 한 번씩입니다. 하지만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역전은 78만 년 전이었습니다. 평균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역전 과정은 수천 년에 걸쳐 일어납니다. 자기장이 약해지고 불안정해집니다. 여러 개의 극이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자기장이 약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주 방사선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DNA 손상과 돌연변이가 증가합니다. 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통신 시스템이 교란됩니다. 위성과 전력망이 영향을 받습니다. 현대 문명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의 방향 감각도 혼란스러워집니다. 철새와 고래는 자기장을 이용해 항해합니다. 자기장 역전이 대멸종과 연결될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자기장이 약할 때 생물종이 더 많이 멸종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 증거는 부족합니다.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는 불명확합니다. 현재 자기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10% 감소했습니다. 남대서양에는 자기장이 특히 약한 지역이 있습니다. 남대서양 이상대라 불립니다. 이곳을 지나는 위성들이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우주 비행사들도 더 많은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이것이 역전의 전조일까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기장은 항상 변동합니다. 지금의 약화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전이 진행 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역전되려면 수천 년 걸립니다. 우리 생애에는 완료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정이 시작되었다면 영향은 나타날 것입니다. 고대 문명이 자기장 역전을 경험했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역전이 78만 년 전이지만 현생 인류는 30만 년 전 출현했습니다. 겹치는 시기입니다. 초기 인류가 약한 자기장 아래에서 살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화에 영향을 주었을까요? 돌연변이율이 높아져 빠른 진화를 촉진했을까요? 흥미로운 가설이지만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자기장 역전은 지구 리셋의 한 형태입니다. 격변적이지는 않지만 장기적 영향이 큽니다. 생명에게 도전이지만 동시에 기회입니다. 적응하는 종은 번성하고 못하는 종은 사라집니다. 자연 선택이 가속화됩니다. 네 번째 파트로 들어갑니다. 고대 유적의 비정상 연대 측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부 고대 유적은 상식을 벗어나는 연대를 보여줍니다. 공식 역사보다 훨씬 오래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집트 스핑크스가 대표적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기원전 2500년경 카프레 왕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질학자들은 다르게 주장합니다. 스핑크스 몸체에 물 침식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간 비를 맞아 생긴 흔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집트가 기원전 2500년경 이미 건조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비가 내리려면 기원전 700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스핑크스가 그때 만들어졌을까요? 주류학계는 반대합니다. 물 침식이 아니라 바람과 모래 침식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논쟁은 계속됩니다. 티아와나코 유적도 의문입니다. 볼리비아 안데스 산맥 해발 3,800m에 있습니다. 거대한 석조 유적입니다. 공식 연대는 기원 후 500년경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훨씬 오래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근거는 천문학적 정렬입니다. 태양의 문이라 불리는 석조물이 12,000년 전 춘분점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세차 운동을 고려하면 그때 건설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증거는 티티카카 호수의 흔적입니다. 유적 근처에 고대 호수 해안선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위였습니다. 빙하기 직후 물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10,000년 이상 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논쟁 중입니다. 주류 학계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터키 괴베클리 테페는 확실한 사례입니다. 방사성 탄소 측정으로 12,000년 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존 이론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농경 이전에 거대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다른 오래된 유적도 가능합니다. 일본 요나구니 해저 유적은 논쟁적입니다. 계단식 돌 구조물이 해저에 있습니다. 자연 지형이라는 주장과 인공물이라는 주장이 팽팽합니다. 만약 인공물이라면 해수면이 낮았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10,000년 이상 전입니다. 인도 캄베이만 해저에서도 구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목재 조각을 탄소 측정한 결과 9,500년 전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목재가 구조물과 동시대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비정상 연대의 문제는 검증입니다. 방사성 탄소 측정은 유기물에만 적용됩니다. 돌은 직접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함께 발견된 유기물을 측정하는데 이것이 구조물과 같은 시기인지 불확실합니다. 나중에 섞였을 수 있습니다. 지질학적 증거도 해석이 다양합니다. 물 침식인지 바람 침식인지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천문학적 정렬도 우연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구조물 중 일부는 우연히 천체와 일치합니다. 의도적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는 진짜로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고대 문명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엄격한 검증과 함께 말입니다. 과학은 진화합니다. 어제의 불가능이 오늘의 사실이 됩니다. 5번째 파트입니다. 대륙 이동과 잃어버린 땅들을 분석하겠습니다. 지구 표면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륙이 움직입니다. 판 구조론이 이를 설명합니다. 지각판들이 맨틀 위를 떠다닙니다. 1년에 수 센티미터씩 움직입니다. 느리지만 확실합니다. 수억 년에 걸쳐 대륙의 모습이 완전히 바뀝니다. 2억 5천만 년 전 모든 대륙이 하나였습니다. 판게아라 불리는 초대륙이었습니다. 이후 분리되어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대륙 이동은 기후와 생명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해류와 대기 순환이 바뀝니다. 생물의 이동과 진화가 달라집니다. 판 경계에서 지진과 화산이 발생합니다. 대륙이 충돌하면 산맥이 솟아오릅니다. 히말라야는 인도판과 아시아판이 충돌해 생겼습니다. 아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년에 5mm씩 자랍니다. 대륙이 갈라지면 새로운 바다가 생깁니다. 대서양은 아메리카와 유럽, 아프리카가 멀어지며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대륙 이동으로 잃어버린 땅들이 있습니다. 한때 존재했지만 지금은 사라진 땅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아틀란티스입니다. 플라톤이 기록한 전설의 대륙입니다. 기원전 9600년경 하루아침에 바다에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허구라고 봅니다. 플라톤이 철학적 교훈을 위해 만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실제 사건에 기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산토리니 화산 폭발이 모티브였을 수 있습니다. 기원전 1600년경 거대한 폭발이 있었습니다. 미노스 문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플라톤이 이 사건을 각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후보는 도거랜드입니다. 빙하기 동안 영국과 유럽 사이에 육지가 있었습니다. 수천 년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기원전 6000년경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북해 해저에서 동물뼈와 도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수몰된 정착지의 증거입니다. 만약 그곳에 문명이 있었다면 흔적이 거의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레무리아와 무 대륙도 전설로 전해집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에 있었다는 잃어버린 대륙입니다. 하지만 지질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해저 지형을 조사한 결과 대륙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순전한 신화로 보입니다. 하지만 작은 육지들은 실제로 사라졌습니다. 화산섬이 폭발로 소멸하기도 합니다. 크라카타우 화산은 1883년 폭발로 섬의 대부분이 날아갔습니다.
고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산토리니가 그랬습니다. 빙하기 이후 해수면 상승으로 수많은 해안 지역이 수몰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로 해안에 살았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조개를 캐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정착지는 지금 바다 밑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역사입니다. 현대 기술로 해저를 탐사하며 이런 유적들을 찾고 있습니다. 소나와 로봇 잠수정이 활용됩니다. 지중해와 흑해, 북해 등에서 수중 유적이 계속 발견됩니다. 대륙 이동은 계속됩니다. 미래에는 또 다른 초대륙이 형성될 것입니다. 2억 5천만 년 후 판게아 울티마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대륙이 다시 합쳐집니다. 하지만 인류는 그때까지 존재할까요? 알 수 없습니다. 지구는 변화하고 생명은 적응합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사라집니다. 이것이 지구의 법칙입니다. 6번째 파트입니다. 신화 속 반복되는 재창조 이야기를 추적하겠습니다. 전 세계 신화에는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파괴되고 다시 만들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집단 기억일까요? 힌두교의 지구 리셋 가설 인류는 처음이 아니다. 지구는 단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 리셋을 거쳤을지 모릅니다. 빙하기 대홍수, 소행성 충돌, 자기장 역전, 전 지구적 대격변이 반복되며 문명이 무너지고 새로운 생명이 등장했습니다. 대륙이동 지층 분석 고대 유적의 비정상적 연대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인류는 정말 처음일까요? 아니면 잊힌 고도 문명이 존재했던 걸까요? 오늘은 지구 리셋 가설의 증거와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5번의 대멸종과 생명의 재시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역사에서 생명체의 대부분이 사라진 사건이 최소 5번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5대 대멸종이라 부릅니다. 첫 번째는 오르도비스기 말 사건입니다. 4억 4,500만 년 전 해양 생물의 85%가 멸종했습니다. 빙하기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해수면이 낮아지고 산소가 부족해졌습니다. 삼엽충과 완종류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본기 말 사건입니다. 3억 7,500만 년 전 해양 생물의 75%가 사라졌습니다. 화산 폭발과 산소 부족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페름기 말 대멸종입니다. 2억 5,200만 년 전 가장 심각한 멸종이었습니다. 해양 생물의 96%, 육상 생물의 70%가 사라졌습니다. 대멸종이라 불립니다. 시베리아 초대형 화산 분출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수십만 년 동안 용암이 쏟아졌습니다. 대기가 오염되고 온실 효과로 기온이 급상승했습니다. 바다는 산성화되고 산소가 고갈되었습니다. 지구 전체가 죽음의 행성이 되었습니다. 회복에 1,000만 년이 걸렸습니다. 네 번째는 트라이아스기 말 사건입니다. 2억 1천만 년 전 생물의 80%가 멸종했습니다. 화산 활동과 기후 변화가 원인입니다. 공룡이 등장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백악기 말 대멸종입니다. 6,500만 년 전 소행성 충돌로 공룡이 멸종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입니다. 지름 10km 소행성이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충돌했습니다. 충격으로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먼지와 재가 대기를 덮어 햇빛을 차단했습니다. 몇 년간 겨울이 계속되었습니다. 식물이 죽고 먹이 사슬이 무너졌습니다. 공룡을 포함한 생물의 75%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작은 포유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진화해 결국 인류가 되었습니다. 각 대멸종 후 생명은 다시 번성했습니다. 빈 생태계를 새로운 종들이 채웠습니다. 진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대멸종은 재앙이자 기회였습니다. 낡은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등장했습니다. 지구는 5번 리셋되었고 매번 다른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공룡이 멸종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대재앙의 수혜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대멸종은 언제일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지금 6번째 대멸종이 진행 중이라고 말합니다. 인간 활동으로 생물종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서식지 파괴 환경 오염이 원인입니다. 인류가 만든 대멸종입니다. 역사는 반복될까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빙하기 사이클과 문명 붕괴 패턴을 추적하겠습니다. 대멸종만큼 극적이지는 않지만 빙하기도 지구를 크게 바꿨습니다. 지난 250만 년 동안 빙하기가 반복되었습니다. 약 10만 년 주기로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빙하기는 11,500년 전 끝났습니다. 빙하기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5도 이상 낮았습니다. 거대한 빙하가 북반구를 덮었습니다. 두께가 수 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해수면은 지금보다 120m 낮았습니다.
육지 면적이 훨씬 넓었습니다. 베링 해협이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아와 아메리카를 걸어서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인류는 이 길로 신대륙에 도달했습니다. 영국과 유럽도 육지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의 해안 도시들은 내륙 깊숙이 있었습니다. 빙하기가 끝나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온이 상승하고 빙하가 녹았습니다. 해수면이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1000년 만에 수십 미터 올랐습니다. 해안 지역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이주해야 했습니다. 이 경험이 대홍수 전설로 남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문화에 홍수 신화가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집단 기억의 흔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원전 1500년경 영도 드라이아스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다시 떨어져 1200년간 추워졌습니다. 따뜻해지다가 다시 얼어붙은 것입니다. 원인은 불명확합니다. 대서양 해류 변화설이 유력합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담수가 대량으로 바다에 유입되었습니다. 멕시코 만류가 약해지면서 유럽이 추워졌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해성 충돌입니다. 기원전 11,900년경 해성 파편이 북미에 떨어졌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충격으로 급격한 냉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대형 동물들이 멸종했습니다. 매머드, 검치, 호랑이 등이 사라졌습니다. 클로비스 문화도 쇠퇴했습니다. 북미 선주민들의 초기 문화였습니다. 환경 변화가 인류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농경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기후가 불안정해지자 수렵 채집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식량을 스스로 생산해야 했습니다. 밀과 볼리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농경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빙하기 종료는 문명의 탄생을 가져왔습니다. 정착 생활이 가능해지고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도시가 형성되고 복잡한 사회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전 세계를 파괴했습니다. 해안 정착지들이 수몰되었습니다. 만약 그곳에 문명이 있었다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 바다 밑에 잠긴 고대 도시들이 있을까요? 최근 해저 탐사로 수몰된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도 캄베이만 해저에서 구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본 요나군이 해저에도 계단식 구조물이 있습니다. 자연 지형인지 인공물인지 논쟁 중입니다. 만약 인공물이라면 빙하기 시대 문명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전에 건설되었을 것입니다. 빙하기 사이클은 계속됩니다. 현재는 간빙기입니다. 따뜻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빙하기가 올 것입니다. 자연적 주기라면 수천 년 후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기후 변화가 이 주기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음 리셋이 빙하기일지 온난화일지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자기장 역전과 지구 격변의 증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구는 거대한 자석입니다. 외핵의 철이 회전하며 자기장을 만듭니다. 이 자기장이 태양풍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자기장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번 반전되었습니다. 북극과 남극이 바뀐 것입니다. 나침반이 반대를 가리키게 됩니다. 지난 2000만 년 동안 수십 번 일어났습니다. 평균 20만에서 30만 년마다 한 번씩입니다. 하지만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역전은 78만 년 전이었습니다. 평균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역전 과정은 수천 년에 걸쳐 일어납니다. 자기장이 약해지고 불안정해집니다. 여러 개의 극이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자기장이 약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주 방사선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DNA 손상과 돌연 변이가 증가합니다. 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통신 시스템이 교란됩니다. 위성과 전력망이 영향을 받습니다. 현대 문명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의 방향 감각도 혼란스러워집니다. 철새와 고래는 자기장을 이용해 항해합니다. 자기장 역전이 대멸종과 연결될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자기장이 약할 때 생물종이 더 많이 멸종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 증거는 부족합니다.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는 불명확합니다. 현재 자기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10% 감소했습니다. 남대서양에는 자기장이 특히 약한 지역이 있습니다. 남대서양 이상대라 불립니다. 이곳을 지나는 위성들이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우주비행사들도 더 많은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이것이 역전의 전조일까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기장은 항상 변동합니다. 지금의 약화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전이 진행 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역전되려면 수천 년 걸립니다. 우리 생애에는 완료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정이 시작되었다면 영향은 나타날 것입니다. 고대 문명이 자기장 역전을 경험했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역전이 78만 년 전이지만 현생 인류는 30만 년 전 출현했습니다. 겹치는 시기입니다. 초기 인류가 약한 자기장 아래에서 살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화에 영향을 주었을까요? 돌연변이율이 높아져 빠른 진화를 촉진했을까요? 흥미로운 가설이지만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자기장 역전은 지구 리셋의 한 형태입니다. 격변적이지는 않지만 장기적 영향이 큽니다. 생명에게 도전이지만 동시에 기회입니다. 적응하는 종은 번성하고 못하는 종은 사라집니다. 자연 선택이 가속화됩니다. 네 번째 파트로 들어갑니다. 고대 유적의 비정상 연대 측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부 고대 유적은 상식을 벗어나는 연대를 보여줍니다. 공식 역사보다 훨씬 오래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집트 스핑크스가 대표적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기원전 2500년경 카프레 왕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질학자들은 다르게 주장합니다. 스핑크스 몸체에 물침식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간 비를 맞아 생긴 흔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집트가 기원전 2500년경 이미 건조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비가 내리려면 기원전 700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스핑크스가 그때 만들어졌을까요? 주류학계는 반대합니다. 물침식이 아니라 바람과 모래침식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논쟁은 계속됩니다. 티아와나코 유적도 의문입니다. 볼리비아 안데스 산맥 해발 3,800m에 있습니다. 거대한 석조 유적입니다. 공식 연대는 기원 후 500년경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훨씬 오래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근거는 천문학적 정렬입니다. 태양의 문이라 불리는 석조물이 12,000년 전 춘분점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세차운동을 고려하면 그때 건설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증거는 티티카카 호수의 흔적입니다. 유적 근처에 고대 호수 해안선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위였습니다. 빙하기 직후 물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10,000년 이상 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논쟁 중입니다. 주류 학계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터키 괵베클리 테페는 확실한 사례입니다. 방사성 탄소 측정으로 12,000년 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존 이론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농경 이전에 거대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다른 오래된 유적도 가능합니다. 일본 요나고니 해저 유적은 논쟁적입니다. 계단식 돌구조물이 해저에 있습니다. 자연 지형이라는 주장과 인공물이라는 주장이 팽팽합니다. 만약 인공물이라면 해수면이 낮았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10,000년 이상 전입니다. 인도 캄베이만 해저에서도 구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목재 조각을 탄소 측정한 결과 9,500년 전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목재가 구조물과 동시대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비정상 연대의 문제는 검증입니다. 방사성 탄소 측정은 유기물에만 적용됩니다. 돌은 직접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함께 발견된 유기물을 측정하는데 이것이 구조물과 같은 시기인지 불확실합니다. 나중에 섞였을 수 있습니다. 지질학적 증거도 해석이 다양합니다. 물침식인지 바람침식인지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천문학적 정렬도 우연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구조물 중 일부는 우연히 천체와 일치합니다. 의도적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는 진짜로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고대 문명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엄격한 검증과 함께 말입니다. 과학은 진화합니다. 어제의 불가능이 오늘의 사실이 됩니다. 5번째 파트입니다. 대륙이동과 잃어버린 땅들을 분석하겠습니다. 지구 표면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륙이 움직입니다. 한 구조론이 이를 설명합니다. 지각판들이 멘틀 위를 떠다닙니다. 1년에 수 센티미터씩 움직입니다. 느리지만 확실합니다. 수억 년에 걸쳐 대륙의 모습이 완전히 바뀝니다. 2억 5천만 년 전 모든 대륙이 하나였습니다. 판게아라 불리는 초대륙이었습니다. 이후 분리되어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대륙 이동은 기후와 생명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해류와 대기 순환이 바뀝니다. 생물의 이동과 진화가 달라집니다. 판 경계에서 지진과 화산이 발생합니다. 대륙이 충돌하면 산맥이 솟아오릅니다. 히말라야는 인도판과 아시아판이 충돌해 생겼습니다. 아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년에 5mm씩 자랍니다. 대륙이 갈라지면 새로운 바다가 생깁니다. 대서양은 아메리카와 유럽, 아프리카가 멀어지며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대륙 이동으로 잃어버린 땅들이 있습니다. 한때 존재했지만 지금은 사라진 땅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아틀란티스입니다. 플라톤이 기록한 전설의 대륙입니다. 기원전 9600년경 하루아침에 바다에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허구라고 봅니다. 플라톤이 철학적 교훈을 위해 만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실제 사건에 기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산토리니 화산 폭발이 모티브였을 수 있습니다.
기원전 1600년경 거대한 폭발이 있었습니다. 미노스 문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플라톤이 이 사건을 각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후보는 도거랜드입니다. 빙하기 동안 영국과 유럽 사이에 육지가 있었습니다. 수천 년간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기원전 6000년경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북해 해저에서 동물뼈와 도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수몰된 정착지의 증거입니다. 만약 그곳에 문명이 있었다면 흔적이 거의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레무리아와 무 대륙도 전설로 전해집니다. 인도양과 태평양에 있었다는 잃어버린 대륙입니다. 하지만 지질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해저 지형을 조사한 결과 대륙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순전한 신화로 보입니다. 하지만 작은 육지들은 실제로 사라졌습니다. 화산섬이 폭발로 소멸하기도 합니다. 크라카타우 화산은 1883년 폭발로 섬의 대부분이 날아갔습니다. 고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산토리니가 그랬습니다. 빙하기 이후 해수면 상승으로 수많은 해안 지역이 수몰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로 해안에 살았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조개를 캐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정착지는 지금 바다 밑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역사입니다. 현대 기술로 해저를 탐사하며 이런 유적들을 찾고 있습니다. 소나와 로봇 잠수정이 활용됩니다. 지중해와 흑해, 북해 등에서 수중 유적이 계속 발견됩니다. 대륙 이동은 계속됩니다. 미래에는 또 다른 초대륙이 형성될 것입니다. 2억 5천만 년 후 판게아 울티마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든 대륙이 다시 합쳐집니다. 하지만 인류는 그때까지 존재할까요? 알 수 없습니다. 지구는 변화하고 생명은 적응합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사라집니다. 이것이 지구의 법칙입니다. 6번째 파트입니다. 신화 속 반복되는 재창조 이야기를 추적하겠습니다. 전 세계 신화에는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파괴되고 다시 만들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집단 기억일까요? 힌두교에는 유가와 칼파 개념이 있습니다. 우주는 창조와 파괴를 반복합니다. 브라흐마가 세상을 만들고 시바가 파괴합니다. 한 칼파는 43억이 1000만 년입니다. 그 후 다시 시작됩니다. 4개의 유가로 나뉩니다. 황금 시대은 시대동 시대, 철 시대입니다. 각 시대마다 도덕성과 수명이 감소합니다. 지금은 칼리 유가철의 시대입니다. 가장 타락한 시기입니다. 이 시대가 끝나면 새로운 황금 시대가 시작됩니다. 순환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불교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세상은 생성존속 파괴공의 단계를 거칩니다. 무한히 반복됩니다.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윤회와 같은 원리입니다. 마야 신화에는 5개의 태양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다른 태양이 세상을 비췄습니다. 첫 번째 태양 시대는 제교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허리케인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불의 비로 사라졌습니다. 네 번째는 대홍수로 멸망했습니다. 5번째 태양이 지금 시대입니다. 언젠가 이것도 끝날 것입니다. 지진으로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아즈텍 신화도 유사합니다. 4번의 이전 세계가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현재는 5번째 세계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5세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금 세대, 은 세대, 청동 세대, 영웅 세대, 철 세대입니다. 각 세대는 이전보다 타락했습니다. 황금 세대는 신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철 세대인 지금은 고통과 전쟁이 가득합니다. 언젠가 이 세대도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북유럽 신화의 라그나로크도 세계 종말과 재탄생입니다. 신들과 거인들이 최후의 전쟁을 벌입니다. 세상이 불에 타고 물에 잠깁니다. 하지만 완전한 끝은 아닙니다. 살아남은 신들과 인간이 새로운 세계를 만듭니다. 더 나은 세상이 시작됩니다. 조로아스터교에도 3000년 주기 개념이 있습니다. 4번의 3000년 시대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끝에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악이 완전히 패배하고 새로운 세상이 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도 종말과 재창조가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후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집니다. 낙원이 지상에 구현됩니다. 중국 신화에는 반고가 혼돈에서 세상을 창조합니다. 그의 몸이 산과 강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음양의 조화로 유지됩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혼란이 옵니다. 새로운 왕조가 하늘의 명을 받아 질서를 회복합니다. 역사는 순환합니다. 아프리카 신화에도 순환 개념이 있습니다. 요르바 신화에서는 세상이 여러 번 만들어지고 파괴됩니다. 신들이 실수하고 배우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왜 이렇게 많은 문화가 비슷한 이야기를 할까요? 첫째는 보편적 인간 경험입니다. 계절의 순환 생로병사를 보며 순환을 이해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주도 순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는 실제 재앙의 기억입니다.
홍수, 지진, 화산 폭발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 경험이 신화로 전승되었습니다. 셋째는 심리적 피로입니다. 현재가 힘들면 더 나은 미래를 꿈꿉니다. 파괴 후 재생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철학적 통찰입니다. 변화가 유일한 불변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파괴와 창조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것을 신화로 표현한 것입니다. 신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단 지혜의 보고입니다. 수천 년간 축적된 관찰과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과학적 사실과 다를 수 있지만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진실, 우주의 본질에 대한 직관입니다. 7번째 파트입니다. 이전 고도 문명의 가능성과 근거를 성찰하겠습니다. 현생 인류 이전에 고도 문명이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아니라고 답합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만약 수백만 년 전에 문명이 있었다면 어떤 흔적이 남을까요? 건물과 도구는 부식되어 사라집니다. 플라스틱도 수천 년이면 분해됩니다. 금속은 녹슬어 없어집니다. 수백만 년이면 거의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지층의 화학적 흔적입니다. 대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있었다면 빙액이나 퇴적암에 기록됩니다. 특정 시기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여러 시기에 이상한 탄소 스파이크가 발견됩니다. 대부분은 화산이나 운석으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설명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둘째는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핵기술을 사용했다면 특정 동위원소가 남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감기가 짧으면 수백만 년 후 사라집니다. 셋째는 거대 구조물의 흔적입니다. 산처럼 큰 건물을 만들었다면 지질학적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특이한 광물 분포나 지층 교란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넷째는 화석 기록입니다. 고도 문명은 인구가 많습니다. 수백만 명 이상입니다. 그들의 화석이 남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 화석은 매우 드뭅니다. 특수한 조건에서만 화석화됩니다. 수백만 년 전 문명이 있었어도 화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인공물질입니다. 세라믹이나 유리는 오래 지속됩니다. 수백만 년 후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특이한 형태나 성분의 물질이 발견되면 단서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이전 문명 가설을 지지하는 이들은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째, 오파츠입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유물들입니다. 대부분은 오해나 위조이지만 일부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둘째, 고대 지식입니다. 일부 고대 문명이 놀라운 천문학 지식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더 오래된 문명에서 전승받았을 가능성입니다. 셋째, 신화와 전설입니다. 대홍수 이전 문명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틀란티스, 레무리아 등입니다. 단순한 상상일까요? 아니면 희미한 기억일까요? 넷째, 비정상 연대입니다. 일부 유적이 공식 역사보다 오래되었을 가능성입니다. 검증이 필요하지만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강력합니다. 첫째, 증거의 부족입니다. 결정적 증거가 없습니다. 간접적이고 논증적인 것만 있습니다. 둘째, 과학적 모순입니다. 진화론 지질학과 맞지 않습니다. 수백만 년 전 인류는 원시적이었습니다. 고도 문명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셋째, 오컴의 면도날입니다. 더 단순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복잡한 가설은 불필요합니다. 이전 문명 가설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과학적 합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여전히 많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엄격한 기준으로 검증하면서 말입니다. 8번째 파트입니다. 다음 리셋은 언제인가 미래를 대비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구는 여러 번 리셋되었습니다. 다음 리셋은 언제일까요? 자연적 주기로 보면 다음 빙하기는 수만 년 후입니다. 다음 자기장 역전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언제든 시작될 수 있습니다. 대형 소행성 충돌은 확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지름 10km급은 수천만 년에 한 번입니다. 작은 것은 더 자주 옵니다. 초화산 폭발도 위협입니다. 옐로스톤 토바 같은 슈퍼 화산이 있습니다. 수십만 년마다 폭발합니다. 화산재가 하늘을 덮어 화산 겨울을 만듭니다. 농업이 붕괴하고 대기근이 옵니다. 문명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임박한 위협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기후변화입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사상 최고입니다.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극한 기후가 빈번해집니다. 가뭄, 홍수, 태풍이 강력해집니다. 생태계가 무너지고 종이 멸종합니다. 농업지대가 사막화됩니다. 수억 명이 기후 난민이 될 것입니다.
자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명이 붕괴할 위험이 있습니다. 핵 전쟁도 위협입니다. 인류는 스스로를 멸망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가졌습니다. 수천 개의 핵탄두가 있습니다. 전면전이 일어나면 핵겨울이 옵니다. 먼지가 태양을 가려 기온이 급락합니다. 농업이 불가능해지고 대량 아사가 발생합니다. 문명은 암흑시대로 후퇴합니다. 생물학적 위협도 있습니다. 팬데믹이 세계를 휩쓸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경고였습니다.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균도 문제입니다. 치료할 수 없는 감염이 퍼질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잠재적 위협입니다.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호적일 수도 적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다음 리셋을 피할 수 있을까요? 자연적 재앙은 막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소행성 감시와 산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대피 계획과 비축 물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위협은 예방 가능합니다. 기후 변화를 막아야 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해야 합니다. 핵무기를 줄여야 합니다. 군축 협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제 협력이 필수입니다. 팬데믹 대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백신 개발과 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국제 보건 협력이 중요합니다. AI 윤리와 규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안전한 개발을 보장해야 합니다. 인류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행성을 공유합니다. 국경과 이념을 넘어 협력해야 합니다. 단기 이익보다 장기 생존을 생각해야 합니다. 후손을 위해 지구를 보존해야 합니다. 지구는 이미 여러 번 리셋되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적응하고 진화하며 번성했습니다. 인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도전에 맞서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혜와 기술이 있습니다. 협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 리셋을 막거나 최소한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구 리셋 가설은 과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며 미래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문명을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선택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역사에서 배우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구는 계속 돌아갑니다. 우리가 있든 없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존재하고 싶습니다. 번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지구 리셋 가설 인류는 처음이 아니다. 지구는 단 한 번이 아닌 여러 차례 리셋을 거쳤을지 모릅니다. 빙하기, 대홍수, 소행성 충돌, 자기장 역전. 전 지구적 대격변이 반복되며 문명이 무너지고 새로운 생명이 등장했습니다. 대륙이동 지층 분석, 고대 유적의 비정상적 연대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인류는 정말 처음일까요? 아니면 잊힌 고도 문명이 존재했던 걸까요? 오늘은 지구 리셋 가설의 증거와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5번의 대멸종과 생명의 재시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역사에서 생명체의 대부분이 사라진 사건이 최소 5번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5대 대멸종이라 부릅니다. 첫 번째는 오르도비스기 말 사건입니다. 4억 4,500만 년 전 해양 생물의 85%가 멸종했습니다. 빙하기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해수면이 낮아지고 산소가 부족해졌습니다. 삼엽충과 완종류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본기말 사건입니다. 3억 7,500만 년 전 해양 생물의 75%가 사라졌습니다. 화산 폭발과 산소 부족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페름기말 대멸종입니다. 2억 5,200만 년 전 가장 심각한 멸종이었습니다. 해양 생물의 96%, 육상 생물의 70%가 사라졌습니다. 대멸종이라 불립니다. 시베리아 초대형 화산 분출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수십만 년 동안 용암이 쏟아졌습니다. 대기가 오염되고 온실 효과로 기온이 급상승했습니다. 바다는 산성화되고 산소가 고갈되었습니다. 지구 전체가 죽음의 행성이 되었습니다. 회복에 1,000만 년이 걸렸습니다. 네 번째는 트라이아스기말 사건입니다. 2억 1천만 년 전 생물의 80%가 멸종했습니다. 화산 활동과 기후 변화가 원인입니다. 공룡이 등장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백악기말 대멸종입니다. 6,500만 년 전 소행성 충돌로 공룡이 멸종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입니다.
지름 10km 소행성이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충돌했습니다. 충격으로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먼지와 재가 대기를 덮어 햇빛을 차단했습니다. 몇 년간 겨울이 계속되었습니다. 식물이 죽고 먹이 사슬이 무너졌습니다. 공룡을 포함한 생물의 75%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작은 포유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진화해 결국 인류가 되었습니다. 각 대멸종 후 생명은 다시 번성했습니다. 빈 생태계를 새로운 종들이 채웠습니다. 진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대멸종은 재앙이자 기회였습니다. 낡은 것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등장했습니다. 지구는 5번 리셋되었고 매번 다른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공룡이 멸종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대재앙의 수혜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대멸종은 언제일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지금 6번째 대멸종이 진행 중이라고 말합니다. 인간 활동으로 생물종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서식지 파괴, 환경 오염이 원인입니다. 인류가 만든 대멸종입니다. 역사는 반복될까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빙하기 사이클과 문명 붕괴 패턴을 추적하겠습니다. 대멸종만큼 극적이진 않지만 빙하기도 지구를 크게 바꿨습니다. 지난 250만 년 동안 빙하기가 반복되었습니다. 약 10만 년 주기로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빙하기는 11,500년 전 끝났습니다. 빙하기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5도 이상 낮았습니다. 거대한 빙하가 북반구를 덮었습니다. 두께가 수 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해수면은 지금보다 120m 낮았습니다. 육지 면적이 훨씬 넓었습니다. 베링 해협이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시아와 아메리카를 걸어서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인류는 이 길로 신대륙에 도달했습니다. 영국과 유럽도 육지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의 해안 도시들은 내륙 깊숙이 있었습니다. 빙하기가 끝나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온이 상승하고 빙하가 녹았습니다. 해수면이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1000년 만에 수십 미터 올랐습니다. 해안 지역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이주해야 했습니다. 이 경험이 대홍수 전설로 남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문화에 홍수 신화가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집단 기억의 흔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원전 1500년경 영거 드라이아스 사건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다시 떨어져 1200년간 추워졌습니다. 따뜻해지다가 다시 얼어붙은 것입니다. 원인은 불명확합니다. 대서양 해류 변화설이 유력합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담수가 대량으로 바다에 유입되었습니다. 멕시코 만류가 약해지면서 유럽이 추워졌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해성 충돌입니다. 기원전 11,900년경 해성 파편이 북미에 떨어졌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충격으로 급격한 냉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대형 동물들이 멸종했습니다. 매머드, 검치, 호랑이 등이 사라졌습니다. 클로비스 문화도 쇠퇴했습니다. 북미 선주민들의 초기 문화였습니다. 환경 변화가 인류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농경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기후가 불안정해지자 수렵 채집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식량을 스스로 생산해야 했습니다. 밀과 보리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농경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빙하기 종류는 문명의 탄생을 가져왔습니다. 정착 생활이 가능해지고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도시가 형성되고 복잡한 사회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전 세계를 파괴했습니다. 해안 정착지들이 스몰되었습니다. 만약 그곳에 문명이 있었다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지금 바다 밑에 잠긴 고대 도시들이 있을까요? 최근 해저 탐사로 수몰된 유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인도 캄베이만 해저에서 구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본 요나구니 해저에도 계단식 구조물이 있습니다. 자연 지형인지 인공물인지 논쟁 중입니다. 만약 인공물이라면 빙하기 시대 문명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전에 건설되었을 것입니다. 빙하기 사이클은 계속됩니다. 현재는 간빙기입니다. 따뜻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빙하기가 올 것입니다. 자연적 주기라면 수천 년 후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기후변화가 이 주기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음 리셋이 빙하기일지 온난화일지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자기장 역전과 지구 격변의 증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구는 거대한 자석입니다. 외해계철이 회전하며 자기장을 만듭니다. 이 자기장이 태양풍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자기장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번 반전되었습니다. 북극과 남극이 바뀐 것입니다. 나침반이 반대를 가리키게 됩니다. 지난 2000만 년 동안 수십 번 일어났습니다. 평균 20만에서 30만 년마다 한 번씩입니다. 하지만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역전은 78만 년 전이었습니다. 평균보다 훨씬 오래되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역전 과정은 수천 년에 걸쳐 일어납니다. 자기장이 약해지고 불안정해집니다. 여러 개의 극이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자기장이 약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주 방사선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DNA 손상과 돌연 변이가 증가합니다. 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통신 시스템이 교란됩니다. 위성과 전력망이 영향을 받습니다. 현대 문명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의 방향 감각도 혼란스러워집니다. 철새와 고래는 자기장을 이용해 항해합니다. 자기장 역전이 대멸종과 연결될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자기장이 약할 때 생물종이 더 많이 멸종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 증거는 부족합니다.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는 불명확합니다. 현재 자기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10% 감소했습니다. 남대서양에는 자기장이 특히 약한 지역이 있습니다. 남대서양 이상대라 불립니다. 이곳을 지나는 위성들이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우주 비행사들도 더 많은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이것이 역전의 전조일까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기장은 항상 변동합니다. 지금의 약화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전이 진행 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역전되려면 수천 년 걸립니다. 우리 생애에는 완료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정이 시작되었다면 영향은 나타날 것입니다. 고대 문명이 자기장 역전을 경험했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역전이 78만 년 전이지만 현생 인류는 30만 년 전 출현했습니다. 겹치는 시기입니다. 초기 인류가 약한 자기장 아래에서 살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화에 영향을 주었을까요? 돌연변이율이 높아져 빠른 진화를 촉진했을까요? 흥미로운 가설이지만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자기장 역전은 지구 리셋의 한 형태입니다. 격변적이지는 않지만 장기적 영향이 큽니다. 생명에게 도전이지만 동시에 기회입니다. 적응하는 종은 번성하고 못하는 종은 사라집니다. 자연 선택이 가속화됩니다. 네 번째 파트로 들어갑니다. 고대 유적의 비정상 연대 측정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부 고대 유적은 상식을 벗어나는 연대를 보여줍니다. 공식 역사보다 훨씬 오래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집트 스핑크스가 대표적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기원전 2500년경 카프레 왕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질학자들은 다르게 주장합니다. 스핑크스 몸체에 물 침식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간 비를 맞아 생긴 흔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집트가 기원전 2500년경 이미 건조했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비가 내리려면 기원전 700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스핑크스가 그때 만들어졌을까요? 주류 학계는 반대합니다. 물 침식이 아니라 바람과 모래 침식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논쟁은 계속됩니다. 티아와나코 유적도 의문입니다. 볼리비아 안데스 산맥 해발 3800m에 있습니다. 거대한 석조 유적입니다. 공식 연대는 기원 후 500년경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훨씬 오래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근거는 천문학적 정렬입니다. 태양의 문이라 불리는 석조물이 12000년 전 춘분점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세차 운동을 고려하면 그때 건설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증거는 티티카카 호수의 흔적입니다. 유적 근처에 고대 호수 해안선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위였습니다. 빙하기 직후 물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10,000년 이상 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논쟁 중입니다. 주류학계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터키 göbekli tepe는 확실한 사례입니다. 방사성 탄소 측정으로 12000년 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존 이론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농경 이전에 거대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다른 오래된 유적도 가능합니다. 일본 요나구니 해저 유적은 논쟁적입니다. 계단식 돌 구조물이 해저에 있습니다. 자연 지형이라는 주장과 인공물이라는 주장이 팽팽합니다. 만약 인공물이라면 해수면이 낮았을 때 만들어졌습니다. 10,000년 이상 전입니다. 인도 캄베이만 해저에서도 구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목재 조각을 탄소 측정한 결과 9500년 전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목재가 구조물과 동시대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비정상 연대의 문제는 검증입니다. 방사성 탄소 측정은 유기물에만 적용됩니다. 돌은 직접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함께 발견된 유기물을 측정하는데 이것이 구조물과 같은 시기인지 불확실합니다. 나중에 섞였을 수 있습니다. 지질학적 증거도 해석이 다양합니다. 물 침식인지 바람 침식인지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천문학적 정렬도 우연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구조물 중 일부는 우연히 천체와 일치합니다. 의도적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는 진짜로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고대 문명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엄격한 검증과 함께 말입니다.